수지는 결혼한 지 3년 차의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남편 준호와 함께 시댁에서 생활을 시작한 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 집안의 공기와 리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는 겉으로 보기엔 온화하고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늘 정갈한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이면 가족 모두의 식사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길이 담긴 따뜻한 밥상을 받으며 이 집안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죠. 아침 식탁에는 늘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국을 푸며 수진에게 반찬을 건네곤 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시어머니의 세심함이 처음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내 그 속에 담긴 정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의 눈빛과 말투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수지는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고 건조한 대답, 가끔은 수진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그릇을 닦고 있었고 수지는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해 작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냉담해졌습니다. 수진이 집안일을 도와도 예전처럼 칭찬이나 격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실수에도 시어머니의 한숨과 무표정한 얼굴이 수진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듯 여전히 바쁜 일상에 쫓겨 가족과의 대화에 깊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친정에 전화를 걸어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저녁 수지는 거실에서 가족 사진을 바라보다 문득 자신이 이 집안의 일부가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지금의 현실과는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집안의 평온했던 일상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지는 요즘 들어 부쩍 시어머니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면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던 온기는 점점 사라지고 대신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수진이 다가가면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가끔은 수진의 작은 실수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어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그릇을 깨트릴까봐 손끝에 힘을 잔뜩 주었고 청소기를 돌릴 때도 혹여 시어머니가 불편해할까 소리를 낮추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런 수진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수진이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거나 아예 무시당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호가 퇴근해 돌아오면 수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남편에게조차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만의 고민을 키워갔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그 말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까?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수진은 거실 한 구석에서 시어머니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 가끔 들려오는 한숨 소리가 수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수진은 이 집안의 공기가 더 이상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느낌에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지고 수진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점점 벽에 갇혀가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수진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와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시어머니의 무표정한 얼굴과 마주해야 했고 저녁이면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침묵이 수진의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가끔은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가움이 수진의 마음을 얼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집안일을 하지 못한 걸까? 아니면 평소 말투나 행동에서 실수를 한 걸까? 수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을 돌아보며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이유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어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듯 어딘가 멀리 있는 사람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앨범을 함께 보자고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앨범을 덮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앨범 위에 놓인 먼지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이 집안에 자신이 들어올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수진은 그 벽 앞에서 더 이상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엄마가 요즘 신경이 예민하신 것 같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남편의 그 한마디로는 자신의 불안과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수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불 꺼진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시어머니의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이 집안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진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거리는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졌고 이제는 남편 준호와의 사이에도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았고 준호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식사를 마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수진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막막함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용히 다가와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나를 피하시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 사실 나도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요즘 엄마가 나한테도 예전 같지 않아. 가끔은 나도 엄마가 멀어진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에는 지친 마음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남편의 말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지만 동시에 더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이 수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방에 들어가
오래도록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방문 틈 사이로 남편이 조용히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준호 역시 이 집안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평온했던 일상은 이제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 집안의 균열이 더 이상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에서 자신만의 슬픔과 외로움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지만 그 위로 흐르는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남편 준호 역시 대화보다는 침묵을 선택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수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거실로 나와 수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을 읽기 어려운 굳은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 저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수진의 질문은 공기 중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아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가족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수지는 대답하지 못한 채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부엌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이미 작은 가방을 챙기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잠시 나가 있을 거다 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시어머니는 집을 나섰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가 없는 집안에서 이상할 만큼 적막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 적막 속에서 수지는 자신이 이 집안의 균열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나선 뒤 수진과 준호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묵묵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안은 한동안 적막에 휩싸여 있었고 수지는 시어머니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고 시어머니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피로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밥을 뜨다 갑자기 수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 집에 온 뒤로 내가 많이 힘들었다. 수진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나는 사실 내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 말이 식탁 위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 역시 놀라움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 내가 원했던 며느리는 내가 아니었다. 그 말을 들은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다. 그저 내 마음이 내게 열리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다. 그 순간 수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차가운 시선과 설명할 수 없던 거리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다.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내가 어리석었다.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고 세 사람 모두 각자의 감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 이후 집안의 공기는 한동안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들은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집안일을 할 때에도 수진의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실 너를 며느리로 원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수진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준호 역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면서도 수진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밤마다 거실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세 사람 사이의 침묵은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와 마주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고 시어머니는 그런 수진을 바라보며 자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가족 모두를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엄마, 수진이 그리고 나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자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항상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죠.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수진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준호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엄마, 이제는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내 마음을 털어놓은 것 같구나. 미안하다, 수진아. 이제라도 내 진심을 전하고 싶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오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가족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긴 대화가 끝난 뒤 집안에는 오랜만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상처를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은 분명 아팠지만 그 진심을 마주한 뒤로 수지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수진의 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수진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다. 내가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해서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우리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손을 잡은 채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자신이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진심을 전했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힘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봄이 오고 집안 마당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시어머니 준호는 함께 마당에 나와 작은 화분에 꽃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뿌리며 세 사람은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은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수진을 며느리가 아닌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 곁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화해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의미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